자, 지금 이켓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왔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제 이켓이는 거래량이 강하게 붙으면서 0.010 이런 때까지 빠르게 가격 상승이 나와줬지만 오늘은 다시 0.0088원대까지 밀리면서 전일 대비 11%가 넘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강한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진짜 바닥을 끝내고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생겼는데 하루 만에 다시 큰 하락이 나오니까 역시 또 위에서 물량을 던진 거 아니냐. 이 부분 상승도 결국 끝난 거 아니냐는 공포가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케시의 하락은 상승 흐름이 완전히 끝났다기보다는 어제 강하게 가격이 올라간 이후 위쪽에 쌓여있던 단기 차익 실현 물량과 악성 매물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1시간 차트를 보시면 어제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0.0101원대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그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까지 빠르게 눌리고 있는데요. RSI도 단기적으로 40선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과열됐던 매수세가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어제 따라붙었던 단기 물량과 기존에 위에서 물려있던 매물들이 같이 정리되면서 가격이 한 번 더 흔들리고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케시가 왜 어제 갑자기 강하게 상승했고 왜 오늘 다시 빠르게 눌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케시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케시는 과거에 이런 기관 자금 유입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같이 붙으면서 0.1원대까지 지금 가격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던 코인인데요. 자,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을 때 기업과 고래들은 어떻게 했죠? 보시는 것처럼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과 작년부터 계속된 금리 이슈, 관세 이슈, 중동 전쟁 리스크 같은 시장 전체적인 악재를 피하기 위한 덤프 물량들을 꾸준히 매도해 왔습니다. 즉 그동안 이케시가 0.1원대 고점 이후 지금의 0.008원대까지 밀린 이유는 단순히 이케시 자체의 펀더멘탈이 무너져서라기보다는 기업과 고래들의 차익 실현 물량과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홀더분들은 오랜 시간 이어진 하락과 횡보에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어제처럼 가격이 강하게 올라갔다가 오늘 다시 11% 넘게 밀리면 결국 또 속은 거 아니냐, 여기서 더 빠지기 전에 물량을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가격 하락과 눌림은 더 나아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단기간에 가격이 강하게 올라간 만큼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남아있고 오랜 하락으로 위쪽에는 아직 수많은 악성 매물들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매물대 구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큰 흔들림과 눌림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바로 어제 상승을 보고 뒤늦게 따라붙었다가 오늘 하락이 나오니까 공포가 가장 큰 구간에서 우리의 물량을 너무 쉽게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나오는 하락과 눌림에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만간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이케시의 가격 하락을 만들어 왔던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들이 오랜 하락 구간에서 상당 부분 정리됐습니다. 즉 예전처럼 위에서 계속 물량이 쏟아지는 구간이 아니라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크게 낮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이렇게 매도 압력이 낮아진 구간에서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이케시 물량들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1년 만에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가격 하락을 만드는 악재 요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주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초기에 투자했던 이케시 물량들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락업 해제 일정 전에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전에도 기업과 고래들은 초기에 투자했던 이케시 물량들을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 지갑으로 옮기고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의 이케시 물량들이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진 구간에서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1년 만에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락업 해제 일정 전에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어제 이케시가 0.010 이런 데까지 강하게 올라갔다가 오늘 다시 0.0088원대까지 밀렸다고 해서 이번 상승이 끝났다고 우리의 물량을 공포가 가장 큰 자리에서 쉽게 뺏겨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단기 차익 실현 물량과 위쪽에 쌓였던 악성 매물이 정리되고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진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다시 붙는 순간 생각보다 빠르게 위로 시세를 열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줄 때 고점에서 반드시 매도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줘도 또 한 번 기업과 고래들의 대규모 덤프 물량과 함께 큰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원래 락업 해제라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조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가격이 올라갈 때 뒤늦게 매수하고 가격이 떨어질 때 공포의 물량을 던지면서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케시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이케시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포트폴리오와 고래 지갑의 트랜잭션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이 거래소로 옮겨지고 고점에서 쏟아지기 전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와줄 때 우리가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그리고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다시 낮아졌을 때 바닥 구간에서 재매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들까지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정보들을 제가 영상에서 모든 분에게 다 빠르게 공개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이런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이케시라고 단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소통방에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걱정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나 투자 강요, 뭔가를 요구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시더라도 금전 요구나 투자 강요가 나온다면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편하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들 주시는 게 지금 이케시 물량이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하는 게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는 건데요. 만약 한두 기업이나 한두 고래 지갑만 물량을 옮긴다면 그들의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오랜 하락으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진 시점에서 여러 기업과 고래 지갑들이 비슷한 타이밍과 패턴으로 대규모의 이케시 물량을 1년 만에 거래소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낸 뒤 지금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자신들의 물량을 정리하려는 흐름으로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케시는 오늘 11%가 넘는 하락이 무섭다고 공포가 가장 큰 자리에서 물량을 쉽게 뺏길 구간도 아니고 반대로 어제처럼 강한 가격 상승이 나왔다고 아무 기준 없이 뒤늦게 따라붙을 자리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진 시점에서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과 기업, 고래들의 물량 이동 흐름이 겹치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런 정보를 모르고 대응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줘도 결국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하지 못하고 다시 대규모 덤프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도될 때 큰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재단의 일정과 기업, 고래들의 이케시 물량 이동 흐름은 매주 매달 반복되는 흐름이 아닙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에 또 언제 이런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줄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소한 재단의 일정과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고래 지갑의 트랜잭션 흐름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확인해 보는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소통방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정보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